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 국장이 아주 시원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금요일날 이제 미장이 반등하는 걸 보고 월요일날 괜찮겠네 했는데 오늘 아주 시원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5,300을 눈앞에 두고 5,298에서 멈추긴 했지만 장중에는 그래도 5,300을 넘어섰었고 코스닥도 1,100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장도 오늘 밤에는 어떨지 또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이렇게 좀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집 나갔던 저의 잔고도 다시 좀 돌아오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잘 대응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고객 예탁금이 100조를 넘어서 여기서 안착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4년 말에 55조였던 예탁금이 2월 2일 날 111조를 돌파했었고 지금 현재는 이제 한 105조 정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한국에 있는 돈이 모든 돈이 주식시장으로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제 이 부동산 투자를 못하게 막 정부에서 온갖 정책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더 몰려온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 10년간 보여줬던 부동산 불패 신화 이제 2015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봤더니 코스피는 1.2배가 됐고요. 10년 동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2.6배가 됐습니다. 이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니까 뭐 이제 주요 지역의 아파트들은 훨씬 더 올랐다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 25년 1월부터 26년 1월까지의 차이를 보면 코스피는 1.9배가 됐고, 그러니까 1년 사이에 90%가 올랐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한 20% 정도 올랐다. 평균이 20%니까 뭐 이것도 어마어마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또 거기에 최근 1년간 어쨌든 코스피가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줬으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부동산 비중이 자산 규모가 훨씬 크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뭔가 변화를 한다고 하면 좀 더 극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이게 변화가 올까요? 이건 우리나라 절대 안 될까요? 근데 당분간은 약간 그래도 이런 어떤 코스피의 모습 때문에 조금은 한동안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부동산을 워낙 이제 뭔가 누르려는 정책도 있어서 한동안은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1년간의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주요 종목의 시세 추이를 보면 2,500도 채 안 되던 작년 2월이죠. 근데 지금 5,371까지 2.2배가 됐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의 60%가 오른 이런 상황인데요. 주요 종목 시세로 보면 하이닉스는 4.7배가 됐고 현대자동차도 2.5배, 삼성전자도 3.2배가 됐습니다. 아무리 부동산이 세게 오른다고 해도 이렇게 오른 부동산은 사실 없잖아요. 1년 사이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보다는 주식 쪽에 또 관심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 시장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지금 뭐 엊그저께 미장에서도 그런 이제 반응들이 나오긴 했지만 반도체는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 좋을 것 같다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코스피 내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비중이 거의 40%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잘 간다고 해도 코스피는 한동안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차지하는 이익 비중은 거의 절반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인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분기별 영업이익과 컨센서스의 추이는 지금 영업이익의 증감률, 영업이익의 상승률 자체가 거의 60%, 70%까지 막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요게 이렇게 꺾이기 전까지는 그래도 한동안 괜찮은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저도 일단은 그 전망에 동의하고 싶은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이제 아무래도 정책의 힘을 많이 받는 곳이긴 한데 바이오나 이제 바이오의 비중이 크죠. 바이오가 한 21% 정도 되고 2차 전지, 로봇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은데 코스닥 시장 제도 개선안 발표하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뛰었잖아요. 이쪽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온 건데 2017년, 18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하면 분명히 또 정책적인 지원이 따라오면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있긴 있구나라는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요즘 조금 주춤한데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이후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빅테크 업체들의 이익 전망치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민간 소비 지출도 견조하고 AI 투자도 확대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도 대미 투자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성장률도 계속 향상되고 상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상대적으로는 미증시가 좀 재미가 없는 상황이죠. 약간 AI의 이제 성장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이익 전망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고, 근데 주가는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은 조금 해소되는 그런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시장 이외로 한동안은 좀 자금이 많이 유출됐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 쪽으로도 많이 들어왔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상대적으로는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과 미국 외 자산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표인데, 어쨌든 미국은 이제 과매도 구간에 진입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조금 편안한 구간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요즘 그래서 국장 너무 많이 올랐으니 이거 팔아서 저 미장으로 옮기고 있어요. 이런 분들도 제법 있긴 있던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ETF 투자를 선호하고, 코스피가 75% 올랐을 때 제 계좌는 이 정도 못 올랐기 때문에 이제 ETF 중심으로 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장표이긴 한데, 3년간, 과거 3년간 시장을 이긴 종목은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그 난리가 났는데도 13%였고, 오히려 시장이 안 좋았던 이 24년도가 43%가 지수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런 거 보면 제가 뭔가 개별 종목을 사서 시장을 이긴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확률적으로 봤을 때 지수를 따라가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에 지금 남아있는 거, 2005년이니까 20년 지난 후에 남아있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내가 개별 종목을 잘 찍어서 장기 투자를 해서 성공한다는 거는 쉽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ETF 투자를 하고 있고요. 확실히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이렇게 좀 안 됐을 때 커버가 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 장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맨날 48 요즘에 이제 장이 워낙 좋으니까 이거 샀다 저거 샀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이제 뭐 그리고 가장 많이 상승한 5영업일 동안 시장을 떠났다면 30%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지난주만 해도 이제 뭐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뭐 이랬잖아요. 급락했을 때 다 팔았다 그러면 다시 올라올 때 또 못 쫓아왔을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이런 차이들이 누적이 되겠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S&P 500도 이렇게 30%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한 3년간 만약에 떠나 있었다고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냥 장기 투자를 할 때 지수에다 묻어 놓는 게 가장 속편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핵심 자산으로는 이제 국내나 미국 지수 ETF를 갖고 가고, 이제 비중 조절은 그때그때 시장에 따라 좀 바꿀 수는 있겠죠. 위성 자산으로는 이런 테마 ETF나 뭐 개별주에 이제 내 실력에 따라서 투자하면 될 것 같은데, 26년에 유망한 ETF가 뭐냐라고 투자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S&P 500, 나스닥 100이 여전히 나오고 있고, 판매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코덱스 200과 S&P 500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상위권에 놔뒀습니다. 로봇이 또 굉장히 양쪽 다 좋게 보긴 했는데, 어쨌든 기본 상품이 늘 상위권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요거는 코어로 어느 정도 갖고 가고 그 다음에 비중을 좀 조절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 S&P 500 이제 어차피 기본으로 쭉 갖고 가야 되는 건 맞으니까, 장기로 봤을 때 분명히 올라가니까 이제 국내 대형사, 대형 운용사 네 군데의 상품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순자산 규모랑 누적 수익률만 따져보면 다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수수료를 따지는데 수수료를 다 감안해서 수익률이 나오는 거니까 S&P 500 지수 사종을 비교해 보면 코덱스, 타이거, 에이스, 라이즈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그 자산 규모 순서로 봐서는 타이거가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덱스가 두 번째고 에이스, 라이즈인데, 이제 운용사의 규모 순으로 이제 코덱스, 타이거 뭐 이런 순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본 건데, 3년 이제 우리가 장기 투자할 거니까 3년 누계로 봤을 때는 101%. 그러니까 3년 지나면 2배 돼 있는 거예요. S&P 500에다가 3년 묻어놨더니 2배 됐네 이렇게 되는 거죠. 100% 수익 났네 인 건데, 어쨌든 조금의 차이기는 하지만 한 0.5% 정도 S&P 500을 따라가는, 이제 똑같은 지수를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덱스께 1등이 됐으니까 뭐 이런 거 그냥 사시면 돼요. 물론 단기간으로 좀 변동이 있긴 하지만 장기 투자니까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이제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나스닥 100도 똑같은 관점에서 한번 봤더니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타이거가 1등입니다. 규모로 봐서는. 그리고 수익률로 3년간의 수익률로 봐서는 근데 코덱스가 1등이더라고요. 135%. 그러니까 나스닥에도 3년만 묻어놓으면 2배가 넘는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여기서는 그래도 한 0.8%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금액이 뭐 0.8% 이럴 수 있지만, 이제 내가 점점 그 자산을 계속 키워간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 이제 수익률의 차이가 계속 커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감안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코덱스가 원조거든요. 대한민국 ETF의 원조라서 순자산 규모는 14조나 됩니다. 제일 큰데요. 타이거가 이제 5,800, 차이가 거의 뭐 2배 이상 납니다. 2배 이상 나는데 3년간의 수익률은 오히려 타이거가 또 살짝 또 한 0.3% 조금 더 낮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본인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뭘 투자를 하시던지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하고. 그리고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마어마했죠. 1월 26일에서 28일까지 3일간 코스닥 150에만 1조 6천억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단일 종목에 1조 6천억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는 유례가 없었던 일인 거거든요. 이 사람들 정말 발 빠르고 똑똑합니다. 정부가 밀어준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확 몰렸는데, 이제 코덱스가 워낙 지금 이제 자산 규모가 월등하게 크고요. 그 다음이 타이거, 에이스, 라이즈, 요건 라이즈가 조금 더 크네요. 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3년간의 누적 수익률을 보면 또 코덱스가 조금 더 낮습니다.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이제 이런 거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500하고 뭐 코스피 200을 코어로 갖고 가시고, 나는 조금 더 좀 과감하게 투자하고 싶어 이러면 나스닥과 코스닥을 또 갖고 가시고, 이걸 이제 조합을 해서 코어로 어느 정도 세팅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반도체 ETF, 뭐 조선방산, 아니면 뭐 미국의 AI 관련 뭐 이런 거 ETF들을 사시고, 또 거기에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좀 성과가 괜찮은 것들 개별 종목 몇 개 투자하시고, 이제 이렇게 구조를 딱 잡아놓고 가면 단단하게 갈 수 있거든요. 막 지난주에도 출렁출렁 하는데, 이걸 버텨내려면 개별 종목은 더 어렵습니다. 엔비디아 세계 최고의 지금 시가총액을 보이는 종목인데 금요일 날 7%, 8%막 반등하잖아요. 이제 그 전에 팡팡팡 떨어지고, 떨어질 때 보면 사실 무섭거든요. 근데 이걸 개별 종목으로 갖고 가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지수 종목들을 어느 정도 코어로 담고 일부를 이제 개별 종목이나 테마형 ETF로 하는 게, 그게 저는 오히려 수익률을 크게 갖고 갈 수 있는 거다라는 깨달음을 최근에 얻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좀 선행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구독자 10만만 달성을 한번 좀 해보자 하고 있는데 잘 안됩니다. 그래서 원래 10만 달성하면 100만원 기부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먼 것 같아서 5만만 달성해도 기부하겠습니다. 5만 달성은 올해 안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조금 빨리 될 것 같고요. 구독하신 분들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전체로 해놓으셔야 모든 영상에 알림이 갑니다.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Design Your Life,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